오늘 부산저축은행 관련 가짜뉴스 공방이 굉장히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핵심은 부산저축은행이 2009년도 10년도 대장동에 부산저축은행 이름으로 1150억 대출을 했을 때, 그리고 부실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1년도에 대검 중수부에 수사가 있었는데 대장동 대출건이 수사 대상이 되었는지, 또 그 수사 대상에 조우영 씨, 또 시행사인 어떻게 보면 이강길 씨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것이 핵심이라고 보고 반드시 가짜뉴스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선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부산저축은행의 그 대장동 대출건은 당시 부산저축은행의 그 2위 규모라는 것은 공지된 사실이고요. 그리고 당시 부산저축은행은 자기 자본이 마이너스 2조 원, 즉 BIS 비율이 마이너스 191%의 엄청난 부실 상태에서 1155억 원이 부산저축은행에, 대장동에 추가로 대출되었다는 것인데, 그 대출 자체도 쪼개기 대출, 불법 대출, 부실 대출이었다는 것이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부산저축은행의 오너인 박연호 회장의 처조카인가요? 처사촌인 조우영 씨가 그 대출을 알선했고, 그 알선의 대가로 부산저축은행 계열사에 100억 꺾기로 받았고, 조우영 씨는 10억을 받았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 내용은 2014년, 15년 경기경찰청 수사와 수원지검 수사에 의해서 밝혀졌고, 대법원에 의해서 유죄로 판결이 나기도 했습니다. 자, 보실까요? 2011년도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 때 대장동 대출 받았던 시행사 이강길 대표, 알선자 조우영 씨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우선 자료화면 1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입니다. 이강길 씨 진술입니다. 대검 중수부가 부산은행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 근데 거기에 첨부된 차용증은 인감증명서 발급일이 2011년 3월 18일이다. 아랫단입니다. 조우영 씨 진술입니다. 제가 조우영입니다. 검찰에서 수사받은 것이 대장동 관련 부분이 있다. 이렇게 진술하면서 대장동 관련 수사가 있었음을 이강길과 그리고 조우영이 일치해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송경범 사장님, 이 부분, 이 조서 읽어보았습니까? 예? 예,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2015년도에 이강길과 조우영이 서로 짜맞추고 거짓말했다고 판단했습니까? 자, 위원님, 짧게 좀 얘기를 해주시죠. 제가 질의가 이 계속 사건이 있습니다. 복잡합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얘기하시죠. 예, 다음입니다. 두 번째 자료입니다. 2021년 11월경 조우영의 진술조서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인데요. 검찰 자체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술인 조우영은 부산저축은행 사건으로 2011년경 대검 중수부 조사를 받고 2015년 4월경에는 수원지검 조사를 받아 구속되기도 했는데, 보십시오. 벌써 검사님도 2011년 조우영이가 대검 중수부 조사 받았다고 그렇게 인정하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 구체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자, 조우영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인은 부산저축은행 회장 박연호의 배우자 이철이가 제 고모의 딸입니다. 그래서 박연호는 제 사촌 매형입니다. 더 뮤지엄 양재에서 시행했던 발트하우스 자문에 대해서 제가 5%, 부산저축은행이 95%를 소유했습니다. 발트하우스 시공업체는 삼성중공업이었는데 위 사업이 성공하면서 저와 삼성중공업이 대장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2011년도 삼정회계법인 분석보고서. 검찰과 예보 직원이 2011년도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 조사할 때 다 참고했던 자료입니다. 여기 분석보고서를 보면 이강길의 SPC 기업들, 그리고 조우영의 SPC 기업들이 다 부실 대출을 받았다라는 보고 내용이 나옵니다. 네 번째입니다. 정영학 녹취록입니다. 수년 동안 정영학 씨가 자유롭게 남욱 씨 등과 함께 대화한 것을 녹음한 것인데, 거기에도 대장동 대출건에 대해서 수사가 있었다는 대화가 나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남욱 변호사가 2021년 대장동 수사 시 검사에게 2011년도 대검 중수부 상황을 얘기하면서 김만배 씨가 조우영에게 박영수 변호사가 소개시켜줘서 커피만 마시고 와라라고 자기들끼리 한 얘기.
2021년도 10월 조우영 씨 진술에도 그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대출 알선을 통해서 20억을 받고 회사돈 90억 원이 자기 계좌에 꽂혔다는 얘기를 나오고 그 계좌가 대검 중수부에 압수되었다라고 조우영 씨가 진술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객관적이고 명백하고 또 2014년도 15년도 도저히 조작했다고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기에 등장한 자료들이 있는데 이런 자료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이것이 과연 2011년도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가짜뉴스의 선별 문제로서 이것부터 먼저 수사하고 사실관계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사님 답변하십시오. 위원님, 이 사건의 쟁점은 단순합니다. 2011년 대검 중수부에서 진행된 수사에서 과연 조우영의 대출 알선 부분이 첫 번째 수사 대상이었는지 여부, 두 번째 수사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수사의 단서가 있었는지 여부, 세 번째 과연 변호사의 수사 무마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가짜 뉴스가 만들어진 시점을 저희가 2021년 9월경부터 만들어져서 2022년 3월경까지 확대 재생산됐다고 보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 세 가지 쟁점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뉴스가 생산이 되고 보도가 되었는지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등장인물 모든 사람을 저희가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술의 경위, 진술의 번복 경위도 전부 조사를 마쳤습니다. 심지어 대장동 일당들, 지금 말씀하시는 남욱, 김만배, 조우영 등에 대한 조사도 다 마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는 세 차례에 걸쳐서 수사팀이 이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을 했습니다. 1차 수사팀이 한 번, 대검에서 직접, 그리고 저희가 같은 결론입니다. 이상 이것으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자, 김영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원 의원님. 그 진술 내용의 정확한 맥락을 전부 조사 마쳤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은 사실 2003년도에 문을 닫았어야 해요. 김영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영배입니다. 저는 국가기관이 검찰은 증거로 말하고 결과로 증명하는 것이 존재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안타깝게도 본 의원을 비롯해서 주로 들은 것은 집단 뇌피셜처럼 계속 되뇌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범죄자고 한 건 한 건 다 구속 사안이다. 이런 이제 일종의 분풀이라고 할까? 본인들이 실력이 없어가지고 구속을 못 시켜놓고 지금 와서 마치 재판부가 뭔가 문제 있는 것처럼 계속 투덜대고 있다는 거예요. 투덜이 스머프도 아니고 말입니다.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 영장 판사가 증거 자체가 부족해서 백현동 사업은 기각하는 사유로 제시를 했고요. 대북 송금 사건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심지어 그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자성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네. 답변하십시오. 네. 그 법사위 국감장에서 집단 뇌피셜이나 투덜이 스머프냐, 중앙지검이 봐주기 전문가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는 심히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사 진행 과정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피고인의 개인 변호사가 아닙니다. 지금 국감은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과연 위원님의 질문이 밑도 끝도 없이 근거도 없이 수사에서 충분한 혐의가 인정돼서 기소해서 재판을 진행하고 그걸 준비하고 있는 책임자에게 집단 뇌피셜이나 이런 말에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용에 동의 못하는 건 그럴 수 있습니다. 답변 과정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저도 지금 저 발언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수원지검장의 이제 말에 대해서도 제가 문제 제기했던 핵심은
그 내용이 옳고 그르고 맞고 틀리고 내 생각과 같고 다르고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장소가 여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본인이 발언할 때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중요한 것은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보는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 그거를 정확하게 답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즉 국민의 대표가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틀렸고요, 이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피감기관의 기본적인 태도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있고, 위원장께서 이거는 그 내용에 동의할 수 있다 없다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주의를 주시고, 다시 한번 촉구드리지만 이거는 이 정상적인 국감을 진행하는데 질서를 바로잡아 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거예요. 한 건 한 건 다 구속할 사안이다라고 했던 아까 서울중앙지검장의 발언이, 이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기각이 된 거 아닙니까? 영장 청구를 했다가 기각이 됐어요. 그러면 판결을 존중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재판부에서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기각이 됐습니다. 동의할 수 없지만 앞으로도 열심히 수사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담당 책임자로서의 올바른 태도고 헌법기관에 대한 올바른 태도인 것이지, 지금 국민이 다 보니 국감장에 나와가지고 자기 주장만 계속하면서 자기 기관의 입장만 계속 대변하는 것이 헌법기관에 대한 기본적 저는 잘못된 태도고 자기중심적인, 정말 이거는 아나무인의 태도라고 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거 기각이 안 되고 지금 와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그쪽 기관의 견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기각이 된 상태에서 어떻게 자기 주장을 계속하면서 그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그걸 갖다가 거꾸로 그런 발언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식으로 헌법기관에 대해서 발언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국감장에서 저는 현재 우리 대한민국 검찰이 어떤 정도로 헌법기관들에 대해서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 태도를, 기본적 태도를 알 수 있는 일종의 표징이에요, 표징. 그러니까 우리 국회도 스스로 우리가 이렇게 이 국회의원 발언에 대해서 지도를 우리가 검찰로부터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위원장께서 이거는 우리 위원회 권위를 위해서도 그렇고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도 그렇고 질서를